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9강 시간으로서 소득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소득세의 개념, 2.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3. 납세지, 4. 과세기간, 5.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자, 국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죠. 예,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자, 국세. 그리고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자, 올해 내가 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별 과세. 각각 개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네 번째는 주소지. 자, 주소지.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주로 냅니다. 주소지 과세 원칙. 즉, 납세자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종합과세, 그리고 분류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자, 이건 분리입니다. 이건 아까 분류고. 종합과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거 종합과세 하고요.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합니다. 따로 냅니다. 분류과세.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것은 분리해서 따로 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5단계 초과누직세율. 자, 6%에서 30%에 38%입니다. 38%. 초과. 일정 소득이 넘어설 때마다 그 넘어서는 부분에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을. 그래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하고 있고요. 열거주입니다. 열거주의. 즉 법률에서 이렇게 나열한 거, 열거한 것만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지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인데 여덟 번째. 소득 원천설 원칙과 순자산 증가설 일부 도입했습니다. 즉, 소득이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소득을 부과하고 순자산 증가설은 양도소득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내가 부동산 집을 샀어. 양도할 때 차액만큼 소득이 오른 만큼 순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순자산 증가설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소득세 개념을 보고 있는데 그럼 소득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직접 내는 국세, 직접 국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이며 국세이다. 자, 그래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아까 언급했었는데 소득세 안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소득세의 범위가 더 크고 그 안에 양도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기본 규정은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둘로 납니다. 하나는 첫째는 개인이에요. 개인. 또 다른 하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 이거는 자, 이 단체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법인이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자, 개인은 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거주자. 자,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자는 앞에 B자를 써서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먼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자, 이 183, 1년 365를 2로 나누면 182.5가 됩니다. 0.5를 반올리면 183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데 6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법에 183일이라고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183일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과받습니다. 자,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무슨 소득? 원천 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비거주자의 원천 소득은 누가 낸다?
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인은 국내 법인, 내국 법인이죠. 또는 외국 법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이건 바로 어떤 게 예를 들어 드리면 동창회라든가 또는 종중회 재단 이런 단체들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납세지. 그럼 어디다 내는가? 어디다. 자,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두면 나뉩니다. 먼저 거주자.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랍니다. 거주자의 주소지. 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 거소지. 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자,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자, 국내 사업장. 그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과세 기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기간 원칙이 나오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했어요. 자,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이에요. 사망한 날. 요 때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거주자가 출국을 했어. 외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역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이 사람이 외국으로 간 날이죠.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다음 이제 소득의 구분.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자, 5월달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퇴직소득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소득이 바로 이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소득세의 기본적인 거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한다. 이거는 종합과세. 그러니까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해당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산해요. 종합이니까 합산을 합니다. 합산한 것을 종합해서 그 종합소득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종합소득을 종합하여 과세를 합니다. 다음 퇴직소득, 이것은 분류해서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퇴직할 때만 발생을 하니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하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 역시 따로 분류해서, 퇴직소득과 똑같아요.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근데 자산을 내가 1억에 샀는데 팔 때 8천만 원을 팔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2천만 원 손해봤잖아요. 이럴 때는 양도소득 과세 안 됩니다. 물론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되지만 차에 손해를 봤으니까 양도소득 납세는 없어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내는 게 소득세예요. 여러분들. 손해봤을 때는 소득세 안 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소득세 과세 방법이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자, 종합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 방금 배운 그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분리해서 한 과세가 있어요. 분리과세.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 과세 방법.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그러니까 합산하는 거예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해서 소득.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하여 과세하는 걸 종합소득이라 하고,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합니다. 한 직장 10년 다니, 1년 넘게 한 10년 이상 다녔어요. 그럼 10년 후에 퇴직하면 그때 발생하잖아요. 퇴직금 장기간에 걸쳐서. 양도소득, 내가 부동산을 5개월, 1개월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년, 5년, 10년, 뭐 100년 장기적으로 갖게 되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는 이거 원청징수가 대표적입니다. 분리과세. 그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청징수함으로써 그냥 종결되는 소득이에요. 그런 거는 다 분리과세 합니다. 이례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 번 강의하고 돈을 30만 원 받았어. 강의하고 또 얼마 받았어. 이런 경우는 분리과세입니다. 책을 어떤 저작권을 받았어. 일회용으로. 그러면 분리과세입니다. 물론 저작권도 꾸준히 계속 받으면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냅니다. 그런데 일회용으로 원청징수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의료가 대표적이죠. 꾸준히 강의하는 대학 교수 말고 어쩌다 한 번 가서 강의한 거 그런 건 다 분리과세합니다. 원청징수로 끝낸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부동산 세법 제29강 시간이었고 소득세의 개념부터 소득의 구분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